선생님은 여러분들하고 올해 있었던 6월 모의평가에 대한 풀이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해요. 자,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를 바탕으로 수능의 유형을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6월과 9월 모의평가는 반드시 한 번씩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분석해 온 결과를 가지고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상컨대 지금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에서 확률과 통계의 난이도가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걸 눈치를 챌 수 있었고요. 특히 중복점 문제는 항상 나올 거라는 거, 그리고 언제나 21번과 30번 미적분에서 주로 나왔었는데 지금 수원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줬어요. 그래서 수원 또는 미적분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미적분의 범위가 아무래도 수원과 확률과 통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적분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미적분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1등급, 2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반드시 미적분을 꼭 잡아야 한다는 거.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18번 문제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앞에 있는 다른 문제들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설을 보거나 직접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만한 문제들로만 골라서 한번 풀이를 진행해 볼 거예요. 자, 18번 문제는 지수함수와 다항함수가 주어졌고요. 그것이 만난 두 점이 있대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먼저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수함수는 이렇게 그려졌겠죠. 자, 거기다가 이차 함수가 하나 주어졌는데 꼭점이 2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 볼록인 이차 함수. 아마도 1에서 대입해보니까 0이고 마이너스 1에서 대입해보니 또 0이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이제 주로 문제를 보면 되겠어요.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고 두 점이 x1, y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x값을 x1, y1, 또 여기에 x값을 x2, y2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일단 기억 x2는 이 x2는 2분의 1보다 크다. 자, 그럼 2분의 1을 대입해 볼 필요가 있네요. 2분의 1을 대입해 보면 루트 2예요. 그리고 여기 2분의 1을 대입해보면, 자, 얘를 선생님이 쉽게 하기 위해서 얘를 fx라고 하고, 그리고 얘를 gx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f에다가 2분의 1 대입한 거랑 g에다가 2분의 1 대입한 걸 비교하면 f에 2분의 1을 대입한 건 느낌이고요. g에다가 2분의 1 대입한 건 4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이네요. 자, 둘을 비교했을 때 얘는 1.414 어쩌고저쩌고 얘는 1.5잖아요. 그럼 누가 더 커요? 그렇죠. g의 함수값이 더 크네요. 그러면 2분의 1을 대입한 거는 g가 더 큰 부분. 여기 요 2분의 x2를 기점으로 이 앞부분이 g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있다는 얘기죠. 2분의 1은요. x2 앞부분에 있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x2 앞부분에 있다. 그러니까 x2보다 2분의 1이 작다. 기억받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가볼까요? 자, 니은은 y2에서 y1을 뺀 것과 x2에서 x1을 뺀 것의 차이를 비교하라는 얘기인데, 자, y2에서 y1을 뺀 y값, x2에서 x1을 뺀 x값의 차이. 그냥 눈으로만 보기에는 이 차이를 가지고 비교하긴 힘들어 보여요. 자, 그래서 x2 빼기 x1을 나눠볼게요. 그러면 결국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 1보다 작다고 볼 수 있죠. 어차피 x2 빼기 x1은 1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니까 부등호를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요걸 만족하면 돼요. 요걸 만족한다는 게 의미가 뭐예요? 두 점 사이의 평균 기울기죠. 자, 그래서 x2, x1과 x2, y1과 x2, y2 요 사이 평균 기울기가 1보다 큰지 확인하면 됩니다. 1보다 작은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이 기울기가 1보다 작은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지수함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일부분만 먼저 볼 거예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기울기가 1보다 작은지가 궁금한 건데, 근데 내가 확실히 아는 기울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기울기는 여기 0,1 이 y절편에서 x2, y2까지 요 기울기. 자, 그러면 0,1에서부터 x2, y2까지 요 기울기는 이 기울기는 아무래도 지금 1,1을 지나거든요. 1,2까지의 기울기보다는 자, 어떨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지금 여기에 1,2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보고 싶은 거는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1,2까지의 기울기가 1이에요. 미안합니다.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는 그쵸. 요 기울기는 1보다 작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x2분의 y2 빼기 1 요 0,1에서 y2, x2, y2까지의 평균 기울기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1보다 작다는 걸. 자, 근데 얘가 1보다 작다고 해서 얘도 1보다 작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맞나? 자, 그게 조금 의심스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 여기 있는 점 x1, y1에서부터 0,1까지의 기울기를 또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 얘가 기울기가 1보다 작으면 오목 그래프는 요 기울기도 그쵸? 점점 오목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 기울기보다는 요 기울기가 당연히 더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x1 마이너스 x1으로 해도 되죠. 얘에서 얘를 빼고 그리고 1에서 y1을 뺀 얘도 무조건 이거보다 작으니까 심지어 1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가 거슬리면 양변 위아래 마이너스로 곱해도 부동호는 달라지지 않죠. 위아래 똑같이 곱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x2에서 y2까지의 x1에서 y1까지의 요 기울기는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둘 다 1보다 작다는 걸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네 둘을 먼저 식을 x2를 우변으로 넘깁니다. 얘도 x1을 우변으로 넘깁니다. 자, 그리고 이 식을 1번식이라고 하고 이 식을 2번식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식인 이 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번에서 2번을 빼면 될 것 같죠. 그래서 1번에서 2번을 빼볼게요. 1번에서 2번을 빼보면 그러면 y2 빼기 y1 좌변에 남고요. 그리고 우변은 x2 빼기 x1이 남죠. 아, 그래서 지금 x의 증가량이 y의 증가량보다 더 큰 니은을 만족한다는 걸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쉽게 얘의 기울기가 1보다 작네? 그럼 얘의 기울기도 1보다 작아. 그러면 이 끝점을 연결한 이 기울기도 1보다 작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방법이 가장 이 기울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디귿으로 봅시다. 아마 이 디귿을 찾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선생님도 이 디귿 찾다가 조금 헤맸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이 범위를 찾아낼 수 있을까? 이 범위가 맞긴 맞을 것인가? 자, 가장 쉬울 수 있는 방법으로 선생님이 안내를 해줄게요. 일단 처음에 y1과 y2를 곱하는 걸 생각을 하려고 했을 때 아마 일단 x1 대입한 값이 y1이니까 x1을 대입한 함수값 쓸 생각하면 됐겠죠. y1은 2의 x1 또는 자, 만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대입한 함수값일 수 있죠. 또 y1은 x1 제곱 플러스 2 요거랑 그리고 또 y2 입장에서는 여기다 대입한 2x2 또는 여기다 대입한 2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이제 요 네 개를 이용하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y1과 y2를 곱한 걸 비교를 하기 위해서 봤어요. 얘네들을 곱하는 게 저 범위를 찾는 게 조금 더 쉬울 것인가, 얘네들을 곱하는 게 저 범위를 찾는 게 조금 더 쉬울 것인가, 선생님이 보다가 첫 번째 지수함수끼리 곱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2의 x1 곱하기 2의 x2니까 결국 2의 x1 더하기 x2의 범위를 찾으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x1과 y1의 범위를 찾으면 되겠다. 자, 그럼 x1과 y2, x1과 x2 더한 것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그것만 찾으면 그러면 이 범위를 거꾸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x1, x2의 범위, 더한 것의 범위를 생각해 봅시다. x1은 지금 음수 있고요. x2 지금 양수 있어요. 내가 확실히 아는 거는 뭐냐면 x1이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2분의 1 대입했을 때 x2 왼쪽에 있듯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 보면 걔보다는 왼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분의 1, 여기가 지금 1이죠? 1 사이에 x2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건 x1 더하기 x2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을 더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을 더한 2분의 1 사이에 있다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걸 가지고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x1, y1, x1 더하기 x2에 대한 합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얻어낼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용 안에 있죠. 이 정보를 조금 더 이용해 볼까 해요. 자, 그래서 저 정보를 조금 더 이용해 보기 위해 y1 그리고 y2 둘이 서로 어쨌든 비교를 했을 땐 y2가 확실하게 크잖아요. 자, 그래서 y2가 y1보다 무조건 크기 때문에 y2 빼기 y1을 했을 때는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를 이용해 볼까 해요. 자, 둘이 서로 빼면요. 요걸로 이용해 볼게요. 둘이 서로 빼면요. 뒤에 2는 약분이 되고 없어지고,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2의 제곱 빼기 x1의 제곱만 남겠죠. 이게 양수여야 돼요. 자, 요게 양수여야 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없애서 x2 제곱 빼기 x1 제곱이 음수여야 한다로 볼까요? 자, 그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어떻게, 그쵸? x2 빼기 x1 x2 더하기 x1으로 인수분해 되고, 그게 음수이기 위해서는 부호가 달라야 되잖아요. 자, 지금 x2 빼기 x1은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근데 x1 더하기 x2니까 어때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음수가 되어야지만 곱해서 음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둘의 합이 무조건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음수여야겠구나, 0보다 작아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걸 여기에 집어넣어주면, 지수의 범위에 집어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2분의 루트 2에서부터 1까지다 라는 디귿의 범위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디귿의 범위를 얻는 과정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x1 더하기 x2의 범위를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로만 잡아버리면 디귿이 나오지 않고요. 여기에서 지금 y2에서 y1을 이 빼는 작업, 빼서 음수가 되는 작업에서 그러려면 x1 더하기 x2가 음수여야 하는구나 라는 정보까지 얻어야지만 디귿의 정확한 부등호를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렇게 하는 걸 따라 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꼭 풀어보세요. 19번 문제 같이 볼게요. 19번 문제 함수의 개수에 관한 문제인데요. 먼저 A 집합을 1, 2, 3, 4, B 집합은 1, 2, 3이 주어져 있어요.
A에서 B로 가는 함수 F를 하나를 임의로 선택했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할 수 있는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찾는 것이 관건이겠죠. 자, 이 조건이라 함은 F1 함수값이 2 이상이어야 하고 또는 F의 치역이 B여야 한다. 자, 또는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걸 만족하거나 합집합 얘를 만족한다. 이 사건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어떻게 구할 수도 있어요? 합집합의 사건의 개수를 구하는 것은 전체의 경우에서 그렇죠. 여사건을 구하는 방법도 여사건을 구해서 빼는 방법도 있죠. 지금 얘네들의 합집합의 여사건이라 하면 뭘까요? 그래서 F1이 2보다 작아야 돼요. 2보다 작으면 뭐밖에 없어요? 갈 수 있는 데가 1밖에 없죠. F1이 1이면서 교집합. 어떤 애? F의 치역이 B가 아니면 돼요. 자, 요걸 만족하는 그 확률을 이 전체의 확률 1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걸 구해보려고 해볼 건데, 자, A에서 B로 가는 함수 중에서 A는 1, 2, 3, 4가 있고요. B는 1, 2, 3이 있어요. 여기서 1은 반드시 1로 가야 한다. 그리고 라 그랬으니까 얘는 일단 박아두고 시작을 합시다. 자, 그리고 F의 치역이 B가 아니어야 한다. 자, 치역이 B가 아니어야 한다는 얘기는 1, 2, 3이 전부 다 화살을 받으면 안 돼요. 어느 하나는 화살을 안 받은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치역이 가능한 게 뭐뭐뭐 있을까? 경우를 나누어 보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치역이 어떤 경우? 그쵸? 1인 경우. 그리고 또 치역이 1과 2만 있는 경우. 또 어떤 경우가 가능할까요? 치역이 1과 3만 있는 경우 가능하겠죠. 1은 무조건 받고 있으니까요. 1은 포함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만 있거나 아니면 1, 2만 있거나 아니면 1, 3만 있거나 요거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보고 그 세 가지를 경우의 수를 다 구해서 더해준 다음에 전체 1에서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치역이 1로만 가는 경우는 뭐예요? 2도 1로 가고 3도 1로 가고 4도 1로 가는 함수 몇 개? 한 가지밖에 없네. 자, 그 다음에 치역이 1과 2로 가는 경우는 그 경우는 3으로는 안 가야 되니까 3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1과 2로 가되 그럼 여기로만 간다. 그러면 2가 갈 수 있는 거 두 가지, 3이 갈 수 있는 거 두 가지, 4가 갈 수 있는 거 두 가지. 그러면 2의 세제곱까지 아닌가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그쵸? 다 이 둘 중에 하나로 가긴 가는데 어디로만 몰려가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쵸? 1로만 몰려가는 걸 조심해야죠. 그 경우는 이미 내가 셌으니까. 자, 그래서 1로만 몰려가는 경우를 빼줘야 됩니다. 요걸 조심해야 돼요. 요거 안 빼면 답이 안 나오겠죠. 자, 그래서 7가지. 마찬가지예요. 치역이 1, 3으로 가는 경우는 1과 3으로만 가야 되니까 2도 2, 3도 2가지, 4도 2가지, 2에 3승가지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1로 몰려가는 경우를 빼줘야겠죠. 아까 이미 셌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똑같이 7가지. 그러면 자, 전체 몇 가지? 15가지를 빼주면 되는구나. 자, 나는 확률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에서 15가지를 뺄 건데 전체 경우의 수분의 15가지죠.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예요? 1, 2, 3으로 갈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1도 3가지, 2도 3가지, 3도 3가지, 4도 3가지, 3의 4제곱까지. 그래서 81. 그러면 1 빼기 81분의 15 약분하면 27분의 22가 답이 되겠죠. 지금 이 문제는 선생님이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었어요. 물론 여사건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고, 그리고 저는 그냥 일일이 얘네들의 합집합을 구할래요. 합집합 구한 다음에 교집합만 빼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이용해도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자, 20번 문제 같이 볼게요. 지금 20번 문제 우리가 삼각함수의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이 전부 다 수능 범위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유형의 문제가 지금 코사인 법칙 또는 사인 법칙을 모두 이용하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코사인 법칙만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인 법칙만 이용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혼합돼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최근에 기출만 풀었던 친구들은 주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건데, 사인 법칙을 이용한 문제도 같이 풀어봐야 한다는 거, 그걸 올해 수능에선 유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코사인 법칙만 이용해도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AB1 길이 3이라고 주어졌고요. AC1 길이 2라고 주어졌고요. 지금 원을 그렸을 때 지나는 점 B2, D1이라고 했대요. 자, 산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요 원의 바깥 부분, 그리고 요 원의 바깥 부분인데, 이 두 색칠되어 있는 부분에 일단 합을 구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눈치가 좀 빠른 친구라면 여기 있는 요 각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걸 통해서, 자, 여기 만약에 원의 중심이 있다면 이 원의 중심까지 이렇게 이은 이 각은, 그렇죠? 이 동그라미 각의 2배. 지금 동그라미 각의 2배가 3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3분의 파이. 마찬가지로 이 각의 2배가 지금 D1, C1을 호의 길이로 갖는 이 또 호에 대한 원주각, 그러면 이 각의 2배, 여기도 3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 호의 길이랑 이 호의 길이 같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그 둘을 가로지른 이 현의 길이와 이 현의 길이 같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는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와 같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는 지금 이 부분의 넓이 B1, D1, B2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목표는 B1, D1, B2의 넓이를 구하는 걸 목표로 할 것입니다. 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삼각형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데 각도 없고 길이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각각 길이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끌어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할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두 변과 끼인 각이죠. 자, 그러면 요 길이를 혹시 구할 수 있나 볼게요. 자, 요 길이는 보니까 여기가 3분의 파이,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원의 길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 다 같고, 그러면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라 생각하면 여기도 3분의 파이, 여기도 3분의 파이. 아, 정삼각형이네. 그러면 전부 다 세 변의 길이가 같겠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3분의 파이, 여기도 3분의 파이, 정삼각형이네. 세 변의 길이 전부 다 같네. 자, 그럼 여기는 반지름 R만 찾으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길이만 알면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요 각이 지금 3분의 파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 변의 길이와 D1, D1의 길이까지 알아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B1, D1의 길이가 뭐고 D1, C1의 길이가 뭔지 이걸 구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일 것 같으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정보인 요 3의 길이와 요 2의 길이를 통해서 요 밑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코사인 제2 법칙을 이용해야 될 것 같죠. 자, 3과 2와 그 끼인 각 3분의 파이를 통해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 B1, C1의 제곱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죠? 3의 제곱, 2의 제곱에서 2 곱하기 3 곱하기 2 코사인 3분의 파이로 구할 수 있죠.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약분이 되고, 그러면 9, 4 더한 다음에 6을 뺀 7이 되겠네요. 자, 그럼 B1, C1의 전체 길이는 루트 7이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만 알고 싶어요. 자, 그럼 요 루트 7을 통해서 이 각각의 길이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각의 이등분 성질을 이용하면 되죠. 지금 여기 각의 이등분 보이나요? 그쵸? 각의 이등분 성질은 뭐예요? 길이의 비가 3대2면 각의 이등분에 의해서 잘려진 밑변의 길이의 비도 3대2다. 여기 옆에다가 그렸어요. 자, 그럼 전체 길이가 루트 7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7을 3대2로 나눈 길이는 각각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5분의 3
3 루트 7. 여기는 5분의 2 루트 7이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 요 B1, D1까지의 길이는 5분의 3 루트 7 D1, C1까지의 요 반지름의 길이가 될 수 있는 5분의 2 루트 7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길이가 5분의 2 루트 7이면 반지름의 길이 5분의 2 루트 7이 되고,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B1, D1, B2 삼각형의 두 변과 끼임각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얻었네요. 바로 구하면 되죠. 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끼임각. 자,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약분할 거 약분하고 나면 50분의 3 곱하기 7. 그러면 21 루트 3이 되겠네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넓이죠. 그러면 우리는 공비를 알아야 그래야 그 전체 넓이들의 합을 구할 수 있으니까 공비를 찾으려고 해볼게요. 자, 공비라고 하면 지금 AB2 요 길이를 지금 AB1의 길이의 비 대 AB2 요 길이의 비를 닮은 비로 하게끔 줄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길이가 뭔가 해서 봤더니 전체 3의 길이에서 B1, B2의 길이를 뺀 나머지 길이잖아요. 자, 내가 얘는 바로 못 구해도 B1, B2의 길이는 이 삼각형의 정보에서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B1, B2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려고 해볼게요. 그래서 전체 3에서 빼주도록. 자, B1, B2의 길이 두 변과 끼임각을 알고 있으니까 마주보는 변의 길이 구할 수 있죠. 자, 코사인 제2법칙 이용해 봅시다. 그러면 5분의 3 루트 7의 제곱 5분의 2 루트 7의 제곱 그래서 2 곱하기 5분의 3 루트 7 5분의 2 루트 7 그 다음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1과 2 약분이 되고요. 자, 여기는 25분의 97의 63 25분의 47의 28 마이너스 25분의 67의 42. 자, 그럼 91에서 빼주고 나면 49가 되겠네요. B1, B2의 길이는 5분의 7이네요. 자, 그럼 전체 3에서 5분의 7 빼주고 나면 그렇죠, 5분의 8이 되겠죠. 그래서 A1, AB2의 길이가 5분의 8이 되면서 닮은 비는 뭐예요? 3대 5분의 8. 그러니까 양변에 5를 곱해줄까요? 그러면 15대 8의 닮은 비를 가지네요. 15분의 8을 곱하면 줄어든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넓이의 비니까 넓이의 비는 이것을 제곱한 225대 64가 되겠죠. 그래서 닮은 비는 이렇게 되지만 그러면 넓이 비는 225대 64가 돼요. 자, 그럼 우리는 공비가 뭐라는 거요? 그죠? 225분의 64라는 걸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첫째 항을 50분의 21 루트 3으로 그리고 공비를 225분의 64로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넓이들의 합을 구할 수 있어요. 계산해 볼까요?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계산해주면 46분의 27 루트 3이 나옵니다. 계산은 생략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결국엔 코사인 제2법칙을 이용해서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리고 여기 있는 각의 이등분선 성질에 의해서 또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정보를 얻는. 자, 21번 문제 볼게요. 21번 문제 먼저 수열이 하나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거의 합, 총 n개의 항까지의 합이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열의 합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문제 역시 여러분들이 너무 겁을 낼 필요가 없는 21번 난이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21번, 30번의 난이도가 생각보다 매우 매우 쉬워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겁을 먹고 포기하지 말고 꼭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처음 딱 봤을 때 어디까지 했을 거라 추측을 할 수 있냐면 먼저 시그마를 해야 한다 그랬으니 로그를 합하는 건 진수끼리 곱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곱을 하기 전에 진수끼리 곱하기 전에 먼저 이 루트는 좀 거슬릴 수 있으니까 밖으로 빼내고 시작을 할까요? 그럼 2분의 1, 2에 n 플러스 2분의 2에 n 플러스 1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n에다 1을 집어넣은 거, 2를 집어넣은 거, 3을 집어넣은 거 쭉 A1, A2, A3를 전부 다 합한다는 얘기는 진수끼리는 곱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A1, A2, AM까지 더하는 걸 목표로 할 건데, 자, 그렇게 더할 때 진수끼리 곱해요. 바로 로그 2에 n에다가 1 집어넣은 거, 그러면 3분의 2죠. 그리고 n에다가 2 집어넣은 거, 2 집어넣으면 2 한 번 더 나오죠. 제곱. 거기다가 2 집어넣으면 4분의 3이죠.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3 집어넣은 거, 3 집어넣었구만 2가 하나 더 생기죠. 세제곱. 그럼 2는 계속해서 항을 더할 때마다 2는 계속해서 곱해져 나가겠네. 총 m개를 더할 거니까 2는 몇 번? 그쵸, n번 곱해지겠네 라는 걸 눈치챌 수 있죠. 자, 그리고 4분의 3, 그 다음 뭐예요? 5분의 4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곱해져 나갈 거고, 마지막은 뭐가 있겠어요? 그쵸,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까지 곱해져 나갈 거예요. 이게 진수에서 곱해지는 애들일 겁니다. 자, 그럼 아마 눈치챘겠죠? 뭐만 남겠어요? 전부 다 분모 분자 약분되고 나면 n 플러스 2분의 2의 m제곱만 남을 거예요. 자, 그게 얼마 이하이길? 100 이하 자연수이길 바라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이 식을 지금 K라고 놓고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자연수 K라고 놓고 쭉 풀어주면 로그 2의 m제곱에 2가 하나 더 있으니까 n 플러스 1을 n 플러스 2로 나눈 이 아이가 이 저쪽 K 쪽으로 보낸 이 K를 만족해야 돼요. 물론 얘는 K가 100이어야 되니까 200 이하인 자연수여야 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m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핵심이니까 m만 남겨놓기 위해서, m에 대한 식만 남겨놓기 위해서 로그를 없애봅시다. 그럼 2의 2K제곱꼴 200 이하여야 되니까 2의 200제곱 이하 이런 꼴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m이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m에다가 1을 집어넣고 만족하나? 2를 집어넣고 만족하나? 3을 집어넣고 만족하나? 이렇게 일일이 대입해보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m이 많겠죠. 넣어볼 m이. 그러니까 최대한 넣어볼 m을 적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얘도 2의 거듭제곱꼴, 얘도 2의 거듭제곱꼴이 나오려면 m 더하기 2도 2의 거듭제곱꼴이어야겠죠. 자, 그래서 m 더하기 2가 아마도 2의 거듭제곱꼴일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만 약분돼서 2의 거듭제곱꼴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려면 m은 2의 거듭제곱꼴 빼기 2꼴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m이 가능한 정보를 2의 거듭제곱꼴 빼기 2꼴로 제한을 걸어두고 이걸로만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n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음수가 0이 나오니까 자연수가 안 되겠죠. 2를 대입해보면 2 가능하죠. 그 다음에 2제곱 대입해보면 3제곱 대입해보면 6 가능하죠. 4제곱 대입하면 16 빼기 14 가능하죠. 5제곱 대입해보면 32 빼기 2 30 가능하죠. 그 다음에 6제곱 대입하면 그러면 64 빼기 2 62, 그 다음에 128에서 2 빼면 126, 그 다음에 256에서 2 빼면 254 등등등등 이제 여러 개 있을 건데, 자, 전부 다 일단 해볼 수 없으니까 처음에 몇 개를 해보면서 규칙성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모든 m들을 하나씩 대입을 해볼게요. m 더하기 2분의 2의 m 플러스 1제곱에 대입했을 때 이런 4의 k제곱꼴이 되어야 해요. 자, 그럼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m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4분의 2의 세제곱꼴인가요? 안 되겠죠. 그쵸? 얘는 탈락.
자, 그 다음에 m에다가 6 집어넣을까요? 그러면 8분의 2의 7제곱. 세제곱 약분하고 나면 2의 4제곱이네요. 이런 꼴 되는 거죠. 얘는 선택. m이 6일 땐 선택. 자, 그 다음에 14에다가 2 대입한 16분의 2의 15제곱 꼴. 자, 4 약분하고 나면 2의 11제곱인데 이런 4의 거듭제곱 꼴 안 되죠. m 탈락. 자, 그럼 얘도 탈락. 그 다음에 30. 자, m이 30이면 32분의 2의 31제곱. 5 약분하고 나면 26제곱. 그러면 4의 거듭제곱 꼴 되는 거죠? 예, 선택. 자, 그 다음에 62 대입해보면 64분의 2의 63제곱. 그러면 7 없어지고 2의 56제곱인데 6 빼는 거니까 57제곱이니까 내가 원하는 4의 거듭제곱 꼴 안 되겠네요. 자, 계속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그쵸? 지금 계산한 게 2의 200제곱이 나올 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아직 2의 200제곱 꼴까지 안 됐으니까 계속 해봅시다. 자, 그럼 126 대입해볼까요? 여기다 써볼게요. 자, 그러면 128분의 2에 126 대입하면 127제곱 꼴. 그러면 7제곱 약분한 거니까 2에 120승. 그러면 얘는 내가 원하는 4의 제곱꼴, 거듭제곱꼴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254 대입해 볼까요? 256분의 2에 255. 그러면 약분해서 2에 248 약분하고 나면 7제곱꼴이라서 얘는 어차피 안 되기도 하고 2의 200제곱꼴을 넘어가니까 또 안 돼요. 자, 그래서 2의 200제곱꼴이 그 다음부터 계속 넘어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해 볼 필요 없이 할 필요가 없죠. 자, 지금까지 나온 m만 선택이 되면 되겠네요. 뭐예요? 6, 30, 126이네요. 자, 그래서 답은 6 더하기 30 더하기 126인 16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수열 문제였는데 우리가 지금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그러면 풀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곱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꼴로 만족해야 된다는 걸 알았을 때도 여러분들이 모든 자연수 m을 일일이 대입해 볼 필요 없이 이의 지수승꼴들이 약분이 돼서 이런 이의 지수승꼴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m 더하기 2가 마찬가지로 이의 지수승꼴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로 제한을 시키면 m을 대입해 볼 수 있는 자연수들이 몇몇 제한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서 확인을 해보면 충분히 이 세 가지만 된다는 걸 알아볼 수 있어요.